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역전시킨 부와 성공의 비밀. 성과를 거둘지 걱정하지 마라. 성과는 얻게 된다. 반드시 얻는다. 이것이 법칙이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크고 원대한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소수만의 성공으로 운이 좋거나 아주 똑똑한 사람만이 성공한다면 평범한 사람은 성공은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깊이 조사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33년간 우와 성공을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 신화의 주인공이자 자기계발 구루 끌어당김의 법칙의 대가 밥 프록터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성공 철학의 완숙의 경지에 이른 시점에 출간한 책으로 부와 동기부여 성공하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든 행복, 건강,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결핍과 한계 대신 풍요와 번영을 끌어당기는 법칙과 그 비결을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시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합니다. 성공은 단지 결정이라는 진실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성공은 당신 것입니다. 확고하게 결정한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97%가) 돈 버는 법을 모른다. 불쌍한 윌리 서턴은 자신에게로 돈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오히려 돈을 쫓아버렸다. 은행 강도 윌리 서턴은 왜 은행을 털었냐는 질문에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불쌍한 윌리. 그는 두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첫째, 은행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며, 둘째, 도둑질은 돈을 얻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행 강도는 은행을 털어서 평균 3,000달러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붙잡히면 10년간 옥살이를 하며 정부가 시키는 노동을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른다. 돈은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돈이라는 대원칙은 민감한 주제다. 돈은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기를 꺼리는 주제다. 돈에 관해 이야기하면 신랄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용감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오해받고 있는 돈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소원을 키울 때 돈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해주는 지혜도 길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가 축적되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왜곡되고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다. 돈이 전 세계에서 교환수단으로 인정되고 이용되는데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돈 벌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는 좀 이상하고 슬프다고 자주 생각해왔다. 이 생각을 내비치면 흔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어째서 학교에서 돈 벌기를 교과 과정에 넣어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나 이미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다. 안타깝게도 97%의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3%에서 4%의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이제는 97%의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이 97%에 속한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든 원하는 대로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돈 버는 법 배우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배우기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주선 조종법을 배워 달까지 간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유능하다고 모든 일에 유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97%의 사람들을 위한 돈 버는 방법, 이자율이나 투자, 주식, 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무엇에서 부가 나오는지를, 다시 말해 부의 근원을
알려준다. 부자는 의무고 가난은 죄악이다. 오래전 조지 버나드 쇼는 돈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 그가 한 이 두 가지 말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가난은 죄악이다.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이 즉각 나타낸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너무 오래전에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터무니없는 말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궁금해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 반응도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20년, 30년이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버나드 쇼의 이 강력한 두 문장을 인정해야 한다.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 버나드 쇼의 말이 엉터리라며 거부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의 삶을 더 잘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통찰이 생길 수 있다. 1856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지 버나드 쇼는 20살에 영국으로 이주해 평생을 살았다. 그는 극작가이자 음악 평론가이며 수필가였다. 버나드 쇼는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인으로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탁월한 사람이 부와 가난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결론 내리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조사해보면 버나드 쇼가 약자 편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사회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부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썼다. 그는 자신의 연극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연극의 주제가 급진적이라고 여겨져 작품이 공연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작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그 두 문장을 다시 검토하고 이해해보자. 하나는 가난은 죄악이다고, 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버나드 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우주의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이 자연 법칙 중 하나는 창조 아니면 붕괴 법칙이다. 모든 사물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난다. 사물은 성장하거나 죽는다. 당신은 더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더 가난해진다. 또 다른 법칙은 다양하게 불린다. 카르마의 법칙, 심고 거두기 법칙, 인과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불리는 법칙이다.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살면서 드러내는 생각과 감정, 행동은 당신이 뿌리는 씨앗이다. 그리고 삶의 상황과 환경, 조건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서 거두는 수확물이다. 잠시 죄악과 돈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더 깊이 이해해보자. 죄악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건 죄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퇴행한다는 뜻이다. 창조 아니면 붕괴 법칙이 기억나는가? 당신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죽는다. 주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없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러면 인생에서 퇴행할 것이다. 이제 돈을 생각해보자. 돈은 무엇인가?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가치 있는 봉사를 많이 제공할수록 더 큰 보상을 얻는다. 봉사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버나드 쇼는 당신과 내가 서로 섬기기 위해 이 행성에 태어났다고 믿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면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돈은 이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어떤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는 그들이 번 돈과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잘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법칙이다.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버나드 쇼의 말이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옳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이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버나드 쇼의 말은 냉혹하고 심지어
엉터리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는 버나드 쇼가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도 마태는 버나드 쇼보다 1900년 앞서 본질상 똑같은 말을 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얼핏 보면 대단히 불공정해 보이는 말이다. 마태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은 남에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마태의 말이 몹시 불공정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풍요로움을 본인이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마태의 말은 매우 공정한 말이 된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버나드 쇼와 마태는 풍요를 얻는 데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 동료나 친구 등 모든 것은 법칙대로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끌어당기기만 하면 부족함은 전혀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몰아낸다. 자신이 얻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다. 한 번은 나의 멘토인 릴런드 벨 반드월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을 해주었다.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받는 것에 대한 훌륭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 잠깐 하고 넘어가겠다. 나는 릴런드 벨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릴런드 벨과 한 대화는 주로 그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된 그의 말은 진리였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 이후 인생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릴런드 벨은 진리의 말을 전하고 뜻을 설명해 주었다. 그 결과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새롭게 얻은 이해 덕분에 이후로 나는 당신과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을까? 릴런드 벨과 나 모두 주고받았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릴런드 벨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교훈을 얻는다.
오래전에 나는 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당신도 현명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대화가 끝난 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라. 그러면 10번 중 9번은 대화에 숨겨져 있던 교훈이 당신 의식에 떠오를 것이다.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강력한 말이다. 이 말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변 어느 곳에든 존재하는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훈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앞서 내가 말한 것처럼 돈은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돈을 인생으로 끌어당기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아이디어다. 나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후의 축적을 다루는 가장 완벽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30년이 넘도록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거의 날마다 조금씩 읽는다. 책 서문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 책은 엄청난 부를 쌓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경험을 전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는 거라곤 생각과 아이디어, 잘 짜인 구상뿐이었다.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시작해 부를 일구었다. 이 책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돈 벌기에 관한 완벽한 철학을 알려준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제목의 장은 없다.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도 없다. 돈을 다루는 또 다른 훌륭한 책이 있다. 도널드 웰터스,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이다. 이 책은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장 제목은 없다. 9장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돈 벌기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돈 벌기에 관한 또 하나의 훌륭한 책인 로버트 러셀의 이제 나는 부자다는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장 제목에서도 돈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해 전 나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썼다. 샘 칼레 루이크는 뉴욕의 벤턴북스 출판사에 이 책 35,000부에서 40,000부를 주문했다. 내가 나폴레온 힐의 책을 활용한 것처럼 샘은 내 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자기 회사 직원 수만 명에게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을 읽고 공부하라고 끝없이 독려한다. 이 책에는 10개 장이 있는데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처럼 장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들어가 있다. 1장 제목이 나와 돈이다. 이런 책들의 목적이 독자가 부를 쌓도록 돕는 것인데 어째서 돈을 내세우지 않을까? 농부가 아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수확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씨 뿌리는 계절이 있고 수확하는 계절이 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가만히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당신이 접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은 종이는 돈이 아니다. 잉크로 숫자를 인쇄해 넣은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는 돈을 표현하지만 돈은 아니다. 돈은 아이디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지폐 뭉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돈 벌기는 어떤 의식을 추구하느냐와 관련 있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위대한 책들에 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샘 칼레 루이크는 아마 내가 아는 사람 중 돈 버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버는 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돈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긍정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승자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한 모든 말이 모호하게 들릴지 모른다. 뭔가 핵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위대한 작가는 모두 이렇게 쓴다. 당신이 연구해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핵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시장을 지배하고 주식 투자율의 수익률을 높이고 사람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다. 그런 책들이 돈을 벌게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영적인 힘이 없다면 행복은 지속하지 않으며 진정한 부 역시 얻을 수 없다. 돈은 당신이 누리는 풍요로움의 일부여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신체 건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위반하면 건강을 잃는다. 흡연과 음주, 과식을 일삼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이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돈 버는 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돈이라는 개념을 아주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 돈과 관련한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대부분은 자신이 돈을 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느라 바쁘다. 돈 버는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평범한 사람은 얼굴색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돈이 교환수단임을 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취급한다. 그들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리고 아주 쉽게 돈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돈을 적절한 위치에 둔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그들의 종이다. 이번에는 빈곤의식과 번영의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유한 사람도 살면서 종종 금전적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있다. 그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들에겐 금전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비슷하다. 진실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 사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금전적 문제를 겪는다. 돈이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돈 자체가 없는데. 돈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공격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은 빈곤의식이다. 빈곤의식은 결핍과 한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든다. 빈곤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온통 결핍과 한계, 시련뿐이다. 그것들이 그들의 정신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핍과 한계가 그들 정신에 가득한 건 그들이 빈곤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다.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들의 수확물은 결핍과 가난이다. 그 수확이 삶의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체 건강, 은행 예금, 사회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가난한 영혼들은 자신의 물리적 문제를 물리적 눈으로 바라본다. 이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울타리가 된다. 그런 삶의 결과들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들은 계속 같은 씨를 뿌리고 매년 같은 수확물만 계속 거둔다. 그들은 곧 그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하러 더 많은 걸 바라야 해? 우리 가족 중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린 원래 가난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정부 잘못이지.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해. 정부는 부자들한테서 돈을 거두어 우리에게 줘야 해. 부자들은 가진 돈을 다 쓰지도 못할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지녔다. 그들은 무한한 공급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수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게 수확하지 못하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임을 정확히 인식한다. 아마 그들이 밭을 제대로 갈지 않았거나 충분한 씨를 여기저기에 많이 뿌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것을 풍족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권리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들 사전에 남 탓은 없다. 그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번영의식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을 말하면 결핍이라는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임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즉시 번영의식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다. 미래에 수확하고 싶은 다른 작물들을 찾아보고 어디에서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눈다. 몇 년 전 사망한 영화 감독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건 일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마음가짐의 문제다. 맞는 말이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이딴 실수와 판단착오로 가진 돈을 모두 잃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잃은 것을 모두 만회한다. 번영의식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례를 찾아 조사해보라. 그들은 당첨금을 금방 모조리 써버리고 한 푼도 남겨두지 않는다. 돈은 빈곤의식을 지닌 사람과는 함께 지내지 못한다. 이와 똑같은 법칙에 따라 돈은 번영의식을 지닌 사람을 떠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의식을 지녔는지 궁금한가?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솔직한 자세로 당신이 얻은 결과를 검토해보라. 당신 삶의 패턴을 조사해보라. 지금부터 번영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초점을 맞춰보자. 강력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생각하라.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 확언에 감정이라는 연료를 공급하라. 그렇게 할 때 잠재의식의 저장고에 창조적 에너지가 쌓인다.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확언을 적고 소리내서 읽고 느끼고 정신에 새겨라. 바프럭터 부의 시크릿에 나오는 지혜를 잘 배우면 당신은 백지 수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백지 수표보다 훨씬 더 귀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서 당신뿐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구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당겨 꿈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 바프럭터가 알려주는 확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삶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통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이 확언을 10번 이상 반복하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을 투자하면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멋진 미래를 만듭니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은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